통합적이면서도 또 세부적이면서도 또 지역 상황에 맞는 그렇게 좀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지역에마다 또 이렇게 다 체감하고 피해의 어떤 형태나 종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기법과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는 게 전 적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일단 탄소 중립 도시를 이제 지역 연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지역 간에 다 탄소 중립 도시를 하기로 지금 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이어가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노력은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영역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비전과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어떤 연대나 또 국가와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5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거예요. 또 하나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지금 도입을 해서 이제 지금 시행을 놔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필요한 사업들도 들어갔지만 또 저는 적응 관련된 또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 이제 사업들이겠죠. 예, 사업들이 또 골고루 좀 지역에 맞게끔 들어가서 상호 이렇게 시너지를 높이고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 뉴딜 같은 건 지역 주도형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 얘기는 그 각각의 지역의 어떤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 기회로 삼고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어떤 부분이 지역 주도형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하고 있던 우리가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던 우수한 어떤 사업들이나 성과들을 더 발전시키고 개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은 기술이 하도 발전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이슈나 어떤 대응 방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정책이 좀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잘 반영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뉴딜 관점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니까 제 생각은 그 지역만의 어떤 산업체나 기업이나 또 지역 연대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즉 보다 더 발전된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한 우리가 노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접근으로 좀 통합적이면서도 또 세부적이면서도 또 지역 상황에 맞는 그렇게 좀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 ICT나 IoT 기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고려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게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피해를 겪을 수가 있거나 또 그동안 겪었던 이 영역을 줄이기 위한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또 그 지역에마다 또 이렇게 다 체감하고 피해의 어떤 형태나 종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기법과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는 게 전 적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각각의 비중이 딱 50이다 50이다 이렇게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과 요소와 또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는 게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같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게 꼭 보시면 탄소 중립 또 그린 뉴딜 하면은 온실 감축 사업만 아니면 감축 사업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기후에 대한 어떤 위기적 측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축을 하는 어떤 목표에 대한 이행도 있지만 적응을 또 우리가 잘 맞춰서 하는 어떤 목표도 있다.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고려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적응하면 우리가 피해 최소화라고만 생각하지만 적응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주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녹화 같은 사업들은 당연한 거고요. 또 우리 지금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도 한 어떤 뭐 차열 소재 기법의 열차단에 어떤 페인트 기법에 쓴 쿨루프 같은 거, 쿨 페이버먼트 이런 것들도 실제 온실가스 저감에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동 편익적 관점에서 같이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라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대책이라고 하는데 건강부터 많게는 해양수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 유형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 아주 많은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있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국 지자체를 다 그 사업을 묶으면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들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보완하고 발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그 폭염이 우리가 굉장히 심하게 한번 왔었습니다, 다들. 예.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경각심도 우리가 일깨워줬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부분도 더 인식이 높아지고, 또 폭염에 대한 대응도 기상현상의 어떤 단편적인 어떤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기후적 관점으로 폭염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어떤 경험과 학습의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됩니다. 그럼 이런 폭염에 대해서 좀 일례를 들자면, 저희 환경부랑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실제 우리 도시의 어떤 지역사회나 또 쇠퇴, 낙후되는 어떤 도시의 어떤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 온도를 저감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익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사업들을 많이 지금 발굴하고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이제 발굴할 때는 일단 지역에서 많이 찾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현재 그거와 관련된 해외 선진국에 대한 어떤 사례와 기술들, 또 국내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고 수요와 전망을 보고 처음으로 이제 접근했던 것이 많이 알고 계시는 쿨루프, 그다음에 쿨 페이먼트, 벽면 녹화, 또 최근에는 도로에, 주요 도심 도로에 또 폭염 완화, 도시 열섬 완화죠. 동시에 미세먼지를 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고정식 자동 살수 장치라고 할까요? 쿨링 앤 클린로드라는 사업까지 다양하게 지금 지자체와 같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느끼기에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만약에 이제 지자체에 있다면 이렇게 극심한 폭염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사업들이 뭐냐,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럼 이 사업들을, 이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표준화된, 아니면 좀 가이드, 방법론 같은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적인 어떤 발전과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게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필요한 연구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조금 더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폭염 대응 시설, 뭐 설치 가이드, 뭐 실무 가이드, 이런 것들을 경험과 연구 기반으로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준비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쿨링 앤 클린로드 관련돼서 설치나 관리를 하는 안내서를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벽면 녹화를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벽면 녹화 같은 경우는 건물에 우리가 녹화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와이어 기반으로 올라가는 그린 커튼 방식을 하나 적용했었고, 또 최근에는 패널 형식의 부착형으로 건물에 부착해서 하는 그 벽면 녹화를 제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열환경에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 그 모니터링 하시는 뭐 대학교 팀들과 같이 함께 효과 분석을 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가이드와 또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만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활용 방안과 또 이렇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많이 제공을 해서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활성화하고 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실제 그런 단계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발굴해서 적용하고 좀 보급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다 장단점도 있고, 예,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업과 기술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두고 단계별로 수요와 전망을 보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또 수요가 높은 어떤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 아무래도 지역에서 빨리 적용을 하고 또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사업들, 또 지역에서 당초에 했던 사업 위주보다 더 많이 추가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쿨루프 같습니다. 쿨루프는 그 차열, 열차단, 그 페인트죠. 예, 그거를 소재를 바닥으로, 그러니까 햇빛의 어떤 복사열을 반사시켜서 건물 내부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열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을 줄임으로써 실내 온도가 저감되니까 냉방 에너지를 덜 쓰게 되니까 온실가스에 저감해도 되고, 실제적으로 또 이제 온도 저감이 되니까 또 피해에도 완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민간에 또 공공에 이제 적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온도 저감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할 방법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대표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녹화 사업도 또 반면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옥상 녹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벽면 녹화도 있고 이런 친환경적인 녹화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녹화 부분이 좀 이렇게 식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식물이 이제 겨울철이나 이렇게 동해 기간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 접근이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는 걸로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쿨 페이먼트는 똑같이 바닥 포장에다가 우리가 복사열을 높여가지고 그 바닥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게 쿨 페이먼트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중심으로 많이 이제 저희 환경부나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용하는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기술적 접근이나 안정성이. 예. 보면 우리가 공원이나 광장,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계 장소 위주로 하는 것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도로, 차들이 다니는 어떤 도로 중심의 이런 쿨 페이먼트는 적절한가, 기술적으로 안전한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시민들과의 어떤 연계성은 조금 뭐 거리가 있지만, 시민들이 다니는 취약한 골목, 시민이 다니는 어떤 보도블럭 이런 중심으로는 충분히 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모든 우리 도시구조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반에 되어 있고, 또 녹화, 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이렇게 새로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예, 기존 구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들은 좀 잘 활성화되고, 또 이런 기술들이 모든 시민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안정성 있게 쓸 수 있는 어떤 신뢰성 있는 그런 영역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뭐 성능 기준이나 이런 사항들이 좀 발전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기술이라는 게. 예. 또 여러 관련 그 소재를 다루는 기업들도 많고 또 기술을 다루는 업체도 있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글쎄 우리 지역에 취약한 지역은 어디지? 폭염으로. 뭐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한 곳은 어디야? 일단 그거에 대한 그 핫스팟이라고 할까요? 그걸 찾아내는 게,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녹화 다 좋다고 모든 지역에 다 조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 지역에 차열 페인트가 좋다고 다 차열 페인트를 조성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적정한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취약한 계층이나 취약한 주거가 먼저 고려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인구가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그리고 주거 밀집 단지에 어떤 단열성이 약한 취약한 주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취약한 곳을 찾아내고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와 방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미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쿨루프는 저는 적용을 해서 이미 오래됐고요. 예, 16년부터 이렇게 적용한 지역들도 있고,
또 그간의 문제점들을 보면 그렇게 뭐 다수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는 지자체에서 그만큼의 효과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신뢰성과 안전성과 객관성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그거에 대한 어떤 한국형 클루프를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왜냐하면 주거 형태마다 또 단열의 어떤 재질마다 또 지역마다 이런 기후 환경 조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한번 이런 페인트를 발랐을 때 얼만큼 지속성이 있는지, 외국 같은 경우는 3년 정도의 어떤 초기 과정을 그 성능 기준에다가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보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시민들이 이거를 가지고 페인트다 보니까 오염이나 내구성 이런 거에 약하니까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겨울철엔 추운 거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해당 기업과 또 국가 연구기관이나 그래서 같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온도 저감뿐만 아니라 우리 그 고령자분들이나 또 취약한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또 건강에 대한 어떤 증진, 이런 것들이 복지 차원에서 같이 연계돼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보다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사람한테 그 기술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제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좋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렇게 몰리는 어떤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녹화가 필요하다면 녹화 중심으로 또 만들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근데 그거에 대한 진단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 단위에서는 실제 어떠한 구조와 어떠한 취약한 형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역과 같이 잘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기술과 이런 것들을 맞춤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은 좀 획일적인 접근 아닌가, 보편화된 접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